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죽음의 모습도 조금은 덜 비참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전망 좋은 넓은 집, 값비싼 가구들, 부족함 없는 통장 잔고가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죽음은, 그리고 고독은 통장 잔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어느 남부 해안 도시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마주한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끔찍했던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파트는 누구나 한 번쯤 올려다보며 부러워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구름과 맞닿을 듯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45층의 펜트하우스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닿은 건 값비싼 천연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집안을 채운 가구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들이었죠.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 제 코를 찌른 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독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이 넓고 좋은 집에서 집주인이 발견된 곳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방. 그것도 으리으리한 킹사이즈 침대 밑이었습니다. 보통 고독사 현장을 가면 침대 위나 화장실, 거실 바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왜 그 넓은 집을 두고 어둡고 비좁은 침대 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까요? 아마도 죽음이 다가오던 그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싶었거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웅크렸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뿐입니다. 고인은 무려 10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신은 이미 부패의 과정을 모두 끝내고 완전한 백골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보았을 때 마주한 참상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미처 다 수습하지 못한 유골들이 흩어져 있었고 백골이 된 뼈 사이사이로는 아직도 생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구더기 떼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뼈 사이를 들락거리는 벌레들을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개월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이 45층의 완벽한 성 안에서 한 인간이 뼈만 남을 때까지 썩어가는 동안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밖으로는 그토록 눈부신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지만 침대 밑의 시간은 철저히 멈춰 있었습니다. 구더기를 쓸어 담으며 저는 고인이 느꼈을 그 지독한 적막감을 온몸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들고 절망하게 했던 건 썩어버린 시신도 징그러운 벌레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늦게 현장을 찾아온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고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핏줄이 고독사로 그것도 10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되었다면 보통의 유가족들은 현장에 주저앉아 오열하거나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달랐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죄책감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핏자국과 구더기가 널브러진 안방을 쓱 훑어보더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묻더군요. 대표님, 이거 냄새 다 빠지려면 며칠이나 걸려요?
이 집 팔 수는 있는 거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중에 우리 오빠가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나요? 라든가 이 짐들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고인에 대한 물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소문나면 집값 똥값 되는 거 아시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집, 지금 시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깎일까요? 그들은 저를 특수청소부가 아니라 마치 부동산 감정평가사 대하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초호화 아파트가 시신이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저는 뼈 사이를 기어 다니던 구더기보다 그 유가족들의 입술이 더 징그럽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무엇일까요? 자신들과 피를 나눈 가족이 그 어둡고 차가운 침대 밑에서 10개월을 썩어가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번의 방문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어떤 외로움 속에서 숨통이 끊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이 오직 이 남겨진 부동산의 가치에만 침을 흘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민낯.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억누르며 아무 대답 없이 바닥에 핏자국만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비극은 유가족의 탐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장비와 폐기물을 옮겨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태도는 저를 또 한 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소 관계자는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이 지역에서 제일 비싼 곳입니다. 입주민들 수준도 높고요. 사람 죽은 거 소문나면 집값에 치명적이니까 폐기물이나 짐 빼는 건 무조건 사람들이 안 다니는 새벽 시간에만 하세요. 엘리베이터도 지정해준 시간에만 쓰셔야 합니다. 조용히 해달라, 쉬쉬해달라는 그들의 요구. 물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입장을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10개월이나 방치된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짝을 옮기는데도 집값 떨어질까 봐 시간을 지켜가며 눈치를 봐야 합니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애도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호화 오션뷰 아파트라는 브랜드와 평당 수천만 원이라는 돈의 논리만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고인의 죽음이 그저 아파트 단지의 악재이자 치워버려야 할 불결한 오점에 불과했던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둑 고양이처럼 숨죽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폐기물들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입었을 값비싼 옷들, 고급 양주병들, 수입산 가구들이 분해되어 폐기물 마대에 담겨 지하 주차장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방 바닥을 덮고 있던 끈적한 부패액과 구더기들을 모두 닦아냈을 때 저는 텅 빈 침대 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45층 꼭대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 고인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집값부터 계산하던 그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진 않았을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사연은 유난히 입안이 쓰고 가슴이 막막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악착같이 불을 줬습니다. 하지만 45층의 펜트하우스도 수십억 원의 아파트도 결국 고독한 죽음 앞에서는 한낱 화려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고인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건 그 값비싼 대리석 바닥도 혈육도 아닌 어둠침침한 침대 밑의 먼지뿐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것은 통장이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내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나의 죽음보다 남겨진 재산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절대적인 가난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집의 평수를 넓히는 일보다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의 자리를 넓히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코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침대 밑에서 길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고인에게 이곳 세상의 차가운 기억일랑 모두 잊고 따뜻한 곳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청소부의 기록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